네, 지금 지수의 움직임과 2차 전지에 대한 분석이 나가고 있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오늘 김형일 전문가인데요. 12월 산타 랠리를 준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혼돈의 장세인 지금 데이 트레이딩이 답이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전략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김형일 전문가 스트리밍 따라가 주시고요.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 진단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하이고요. 하이브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19,000에 5%거든요. 네, 19만 원에 매수해 주셨죠? 네네. 네, 19만 원에 5% 비중 있으시군요. 네네. 예, 오늘 주가가 5거래 만에 하락입니다. 0.71%가 내렸고요. 그래도 하락이지만 양봉입니다. 21만 5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신데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이게 상승할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 지금 현재 많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여름인가 봄에. 네. 하면서 계속 올랐었는데. 네네. 네, 빠져서, 그래서, 매수해도 되겠는가 하고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매수를 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봐도 될 것인가. 지금 엔터나 이런 이런 쪽들이 상승 중인데, 괜찮을까 불안해요. 워낙 또 이것저것 많이 물려있는 게 있어서. 네, 시청자님. 그래서 이재필 전문가님한테 여쭤봤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진단 받으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아니요. 아이돌은 없고, 네. 그냥, 제가 나이가 좀 약간 많아요. 70대예요. 어머머, 너무 젊으신데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한 거의 20년 그냥 이상은 젊으신데요. 트롯 쪽을 좀 약간 좋아하는 편이죠. 요새 트롯 그런 방송 많이 있어서. 와, 아이돌에 네.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네. 그래도 이제 주식 때문에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죠. 네. 요번에 뉴진스가 병역 면제했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네, 와, 우리 시청자님 진짜 너무나 놀랍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잘 잡으셨고 곧바로 수익이 10% 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에 물려있는 게 많으셔서 이 종목을 또 잘 매도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근데 우선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제 또래인지 알았어요. 정말 젊으세요. 근데 정말 젊으시네요. 자, 지금 하이브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청자님 혹시 이거 단기로 보신 겁니까? 아니면 좀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신 겁니까? 단기로 보았어요. 단기로요. 네. 단기로 보셨다라면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제 좀 강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전국 BTS 전국이 좀 저런 거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향후에는 나중에 캐치아이라는 그런 걸그룹도 좀 또 이렇게 데뷔 예정이고 그래서 좋은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단기로 보셨다라면 여기 좀 거래량 확 터진 그날이 있죠. 자,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날 넷마블에서 갖고 있던 주식, 요게 블록딜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블록딜로 받은 이쪽에서 외국인들도 받고 그랬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블록딜로 나온 물량들, 이 물량들 같은 경우는 곧 이제 크게 멀지 않은 시점에 이 매물화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시장하고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괜찮은 그런 과정으로 간다라면 좀 더 들고 있어도 되겠지만 이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단기적으로는 고점 근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장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그런 거죠. 요게 아이고
안 나오네요, 지금. 잠시만요. 일단, 이 시장 차트가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전에 제가 월요일 날 야인시대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명인들여복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고점하고 고점을 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요. 지금, 그때 월요일 날 말씀드리기는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올라오면 뭐 거기 단기 저항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22평선도 그 위에 걸려 있고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고점 근처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선, 이 선을 그려보면 지금이 뭐 저항선 근처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의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뭐 어제 미국 시장도 없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하루 종일 매도로 계속 일관했습니다. 물론 뭐 종가 무렵에는 약간 정리를 하긴 해서 5천억 넘어갔던 게 뭐 한 4천 몇백억 정도 매도로 끝났지만 이들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들도 시장에 대해서 뭐 이거 단기 고점 아니냐 요렇게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를 봐서도 좀 수익이 났으면 조금 챙기는 게 좋은 뭐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하이브라는 종목을 봐서도 블럭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좀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뭐 조정을 받게 되면 여기 전에 찍었던 자리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에 찍었던 자리가 여기서 한참 기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렇게 쉽게 잘 무너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조금 조정받고 매물 부담이 조금 있다라면 이쪽에서도 뭐 쌍바닥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월요일 날 조금 정리를 한번 끊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다시 또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가격 근처라든가 아니면 19만 원 초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 오시면 그때 다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현재로서는 뭐 한번 끊어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전문가님. 예. 진짜 제가 이대체 전문가님 존경하는데요. 예. 제가 19만 원 매수하고 그다음에 18만 8천 원까지 내려갔던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예. 이거 중기면은 한 뭐 30일에서 60일까지 보나요? 아니요. 이 중기 이상이다라는 거는 최소한 뭐 내년 뭐 한 1, 2분기 정도까지 보는 거죠. 아, 중기는 그렇게 봐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한 진단 감사하고요. 예. 계속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되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네, 행복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너무 스윗하시고 친절하시고 젊으십니다. 중기 투자 전략도 아마 가격을 좀 물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단기로 마음을 정하신 듯하네요. 하이브입니다. 6인조 신인 걸그룹 캐츠아이 데뷔 모멘텀 등이 대기하고 있어서 중장기 투자 가능하겠지만 넷마블의 하이브 지분 매도로 인한 블록딜 매물 소화 과정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시장의 저항 가능성을 보고 있어서 단기로든 트레이딩 필요할 것이라면서 월요일장의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넘버원 페이커님이시고요. 현대미포조선 8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 비중 있으시고요. 2달 전에 저점인 줄 알고 잡았다가 크게 고생했습니다. 다행히 잘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익절도 가능할까요? 요즘 조선주가 좋다고 해서 살짝 욕심도 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주가는 0.63%가 하락한 79,500원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10% 안쪽으로 손실을 줄이셨는데 지금 이 시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사연을 보니까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7만 원도 깼었네요. 네, 굉장히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중기적인 관점 이상 뭐 내년 정도까지 본다라면 들고 가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신조선가가 2008년도에 가장 높았었습니다. 근데 거의 뭐 그 정도 수준까지도 신조선가가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 난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런 이유가 과거에 저가 수주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났는데요.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죠. 자, 뭐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살짝 적자네요. 70국 정도 적자가 났는데 뭐 그래도 4분기에는 아마 흑자 전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계속해서 수주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신조선가가 올라간다라면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비중 10% 정도만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요거는 일단 아까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시장이 조정으로 들어간다라면요. 자, 그러면 이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아직 기술적으로도 이 62평선 자체를 위쪽으로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 선이죠. 요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62평선이 계속 주가를 찍어 누릅니다. 반면에 22평선 자체는 좀 이렇게 위쪽으로 돌아 나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다면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한 8만 원 근처 정도, 요 정도가 상단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만 5천 원 정도에 있네요. 22평선은. 요 정도가 단기적으로 저점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 박스권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뭐 좀 기관점으로 말씀드렸듯이 내년 정도까지 좀 보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뭐 8만 5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그 가격 이상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본다라면 뭐 이 매수하신 가격 훌쩍 넘어서 일단 뭐 9만 원 정도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좀 전에 마음고생 좀 심하셨는데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뭐 한 9만 원 이상 정도에서는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보유 의견 내년까지 보유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신조선가가 2008년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분기 현대미포조선의 흑자 전환 기대까지 놓여 있습니다. 61선의 저항을 이용해서 단기에는 8만 원의 매도가 가능하시고 7만 5천 원 저점의 박스권 예상할 수 있고요. 내년까지 보신다면 9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직접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와주신 분 가운데 정형관님께서 이재필 파생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앞전에 강력 추천하신 칩셋 미디어 좋은 수익 거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텔레치스도 역시 좋은 수익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이재필 전문가 팬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글 남겨주시고 또 진단 의뢰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이스토 소프트고요. 예. 16,210원에 40% 갖고 있습니다. 16,210원에 40% 비중 있으시고요. 네. 예, 주가 오늘 이틀째 하락인데 소폭 내렸습니다. 약보합으로 14,21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10% 넘는 손실이신데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주식을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토마토 증권 요 채널 보다가 그 추천을 하셔서 그냥 그 상한가 해치는 그날 아침 일찍 시초가에 들어가가지고 사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아마 21일 이때쯤 매수하신 건가요? 21일? 이번 주이신가요?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때가 최근이라고 하셨고요. 네. 최근 급등이 이날 19% 올랐던 날인데 어떤 네. 추천을 들으시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너무 걱정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40%까지 비중을 실으셨는데 대응 어떻게 할까요? 시청자님 조금 마음이 되게 안 좋네요. 자, 이거 지금 뭐 이번에는 이왕 뭐 40% 실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이 시청자님 주식 투자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신 분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때일수록
돈을 버는 것보다 안 깨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추천하신 분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였을 것 같아요. 짧게 단기 매매를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는 게 10이면 10, 100이면 100, 주가가 빠질 것 같은데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랐을 때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안 되면 자르고 나오겠다라는 어느 가격선에서는 안 되면 팔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이것도 잘못하면 습관이 잘못 들면 큰일 나거든요. 시청자님 오히려 여기서 한번 교훈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좀 단기간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위험 요인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꼭 좀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적자가 났던 기업이에요. 57억 정도 적자가 났고, 올해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14억 정도 살짝 흑자가 났지만, 1분기하고 3분기 이때 적자가 났기 때문에 벌써 올해 실적 나온 거 보면 작년에 실적 적자 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보다 더 좀 크게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그 AI 휴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움직여요. 근데 원래 본업은 그런 거죠. 이 보안업체잖아요. 인터넷 보안업체인데, 우리 알약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인데, AI 휴먼 관련돼 갖고 간혹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쭉 지속되는 그런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돼주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성이 있는데요. 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강하게 음선이 났는데 아마 이 가격대를 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아마 이날 아닌가 싶어요. 이날 음선 크게 그리던 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날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습니다. 올라오니까 좋다 하고 매도를 한 거예요. 자, 시청자님, 지금 비중 40%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한 10% 정도만 되면 그냥 그렇게 전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40% 비중 되는 거를 만약에 그냥 방치를 했다가 좀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미덥지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더 하락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평선에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요. 그 가격은 지금 현재는 13,960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3,900원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한다라면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을 지금 40% 갖고 계신데, 좀 갖고 계시려면 한 10% 정도는 들고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AI 휴먼 이런 얘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비중 40%를 다 들고 가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님 이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거기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가격대를 그냥 한 번에 뚫고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15,000원대 후반 정도, 15,500원 이상에서 500원에서 한 16,000원 사이 정도요. 그 정도에서 조금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관리는 22평선 지금 13,900원입니다. 그 가격을 이탈하면 한 30% 정도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교훈을 주는 종목이었습니다.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운맛을 톡톡히 봤습니다. 아, 그러게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종목 잘 고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트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의 삼성 AI 개발 소식에도 한 번 움직인 적이 있었죠. 9월에 그랬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버추얼 휴먼 글로벌 사업화 논의에 또 이 소식에 따라서 움직인 적도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오른 종목은 리스크가 크다는 점 잊지 말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지난해 적자에 이어서 올해도 적자여서 실적 불안합니다. 목표 주가는 15,500원에서 16,000원 선이고요. 손절가는 13,900원 이탈 시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청자분은 날마다 좋은 날 님이시고요. 개미 투자자에게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재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하나머티리얼즈 매수 문의하겠습니다. 신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투자 기간은 내년 봄까지 보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하나머티리얼즈를 관심 있게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 이 종목은 오늘 주가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1.86%가 오른 46,450원 기록했는데요. 매수할 만할까요? 자, 일단 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 기업이죠. 괜찮은 기업인데 이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머티리얼즈보다는 하나마이크론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과거에 TCK가 하던 뭐 그런 쪽을 진출을 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뭐 실리콘 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 상당히 좀 증가했었는데 올해 좀 매출액도 좀 줄어들고 이 이익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자, 이 하나마이크론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에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을 좀 찍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으면 제가 그냥 보유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라고 말씀해 주시기에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같은 하나마이크론이 최대 주주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에. 자, 지금 우리 HBM 뭐 이런 쪽이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DRAM 점유율을 뭐 3분기에 전 세계 35%를 차지했다 그래요. 이거 HBM 쪽 덕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 쪽에서도 아직까지 양산은 지금 현재 양산은 안 하고 있는데 곧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차피 패키징입니다. HBM이라는 게 DRAM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징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다 같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래를 하고 또 반도체 테스트하고 뭐 패키징까지 다 하는 풀턴키 오사트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 될 거예요. 내년에도 이 HBM 같은 경우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없어서 못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못 파는 거잖아요. 그 엔비디아 칩이 AI지 않습니까? AI GPU 옆에 그거를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져다 주는 DRAM이 필요한데 고용량 DRAM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HBM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런 HBM 관련된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매수하실 것 같으면요. 하나머티리얼즈보다는 차라리 하나마이크론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날마다 좋은 날님께서 궁금해하신 하나머티리얼즈 이 종목보다 하나마이크론이 나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실리콘 링보다도 HBM 관련주가 더 좋고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풀턴키 오사트 기업이라는 가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하나오션이요. 하나오션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98% 들어갔고요. 예. 오늘 내려가길래 네. 사실은 1억 가까이 넣었습니다.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예, 오늘 매수를 앞전에 먹고 나왔는데 28,600원에 팔고 나왔다가 요 며칠 전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려가길래 뭐 이렇게 줄줄줄줄 해가지고
거의 23,000원 좀 못되게 제가 그렇게 올라탔습니다. 근데 네. 과연 이게 그 유상증자가 풀어지면 얼마나 과연 갈까 그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바로 이건 또 반대이긴 한데 너무 올라가는 종목을 딱 사시면은 그때 이제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매수하신 그 나름의 투자 포인트가 확실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신주 물량이 상장된 이후에 과연 회복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금요일장에 98% 매수해 주셨습니다. 1.5%의 손실이십니다. 전략 주시죠. 자, 시청자님 98%씩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주식. 아무리 확신이 가더라도 너무 무리한 그런 비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대한민국에 오늘 주식 산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도 다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산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뭐 오늘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죠. 칩셋 미디어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죠. 요거를 이틀 전부터 팔 수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팔 수 있는데 그 물량들이 나온 거예요. 그 물량들이 나왔고 이거를 기관 쪽에서 그냥 쏟아 부어버렸네요. 기관에서 지금 뭐 한 140만 주 가까이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상장되기 이틀 전이면, 2거래일 전이면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매물이 한번 쏟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급한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야금 물량들 이런 것들은 소화가 됐다라고 보는데요. 유상증자 가격이 워낙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도 매물 소화하는 기간을 상당 기간 거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오늘 뭐 좀 급락한 관계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월요일 오전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거 98% 중에요. 한 20%만 빼고 나머지는 일단 정리하세요. 이거 뭐 한 종목에 목숨 걸 이유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보면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거지, 좋은 주식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잖아요. 한 20%만 남기시고 일단 다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조금 좀 뭐 더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유상 물량 상장되면 매물이 나오면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한참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규모 자체도 워낙 대규모로 했고, 또 이 유상 청약 가격도 싸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은 나올 수 있고 옆으로 좀 이렇게 많이 횡보하는 기간이 나올 테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 군함 쪽 뭐 이런 쪽에 좀 특화돼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뭐 하나 쪽으로 이렇게 인수가 되면서 또 방산 쪽으로도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좀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괜찮은 모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시면 조금 중기적인 관점, 중기적이라는 거는 이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거치고 뭐 내년 초 정도까지, 그때까지 보는 겁니다. 그때까지 본다라면 뭐 한 여기 좀 있었던 가격대 여기 갭이 떴죠. 이 갭은 메꿀 것 같으니까 갭 뜬 자리가 한 27,0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기 이상 관점이다라면 27,000원대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는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뭐 한 20%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 의견에 동의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가 26,500원 어깨에서 팔아야 됩니까? 27,000원까지 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년 초까지 그 정도 가격 보셨고요. 그리고 월요일 오전장 반등 시 아마 반등이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네. 어느 정도를 보고는 그냥 틀어야 합니까?
월요일 그렇게 같은 합니다. 경우는 네. 좀 네. 플러스 나오면요. 그냥 20%만 빼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월요일 날. 그리고 나머지 20%만 갖고 뭐 한 26,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500원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하나오션 한 종목에 목숨 걸지 말자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매물 소화 기간을 유상증자 신주 상장 이후에 거칠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이번에 상장하는 신주가 8,949만 주라고 합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전장에 반등을 하면 플러스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시면서 20%만 남겨두시고요. 내년 초까지 26,500원 목표 주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고재관 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47,500원에 12%입니다.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49,000원에서 52,000원 사이에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주가는 0.68%가 하락한 43,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10% 정도 손실이신데요. 수익 구간 5만 원 내외 49,000원에서 52,000원까지 전략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진 시즌을 제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지금 또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저 공백이 있기 전에 그때 좀 이 동박 쪽이 좀 경쟁도 심해지고 막 그런 모습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계속해서 그러고 난 다음 뭐 이것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이 다 안 좋았죠. 다 좀 밀린 모습인데 자 이제는 뭐 조금씩 좀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2차 전지 쪽 뭐 종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제가 2차 전지 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매수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매수할까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뭐 그렇게 반등폭이 아주 크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고려아연도 지금 동박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련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박 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뭐 그런 상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뭐 SKC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저 확장을 한다 그러고 자, 뭐 품질 좋은 뭐 고사양의 동박으로 향후에 뭐 좋을 수 있다,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런 부분들로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중국 업체들 지금 많이 좀 치고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 시절에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요. 지금 현재는 조금 그런 뭐랄까 경쟁도 좀 심해졌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쭉 들고 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실적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2조가 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가 되는 기업인데 지금 뭐 작년이 실적이 제일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영업이익이 848억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줄죠. 시가총액 2조 되는 기업이 뭐 저 분기에 몇십억 이렇게 벌어서는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 향후의 성장성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땡겨 갖고 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올해 뭐 한 37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치로 나오는데 이거 갖고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좀 한 말씀 더 첨언을 해드린다라면 트럼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 1년 정도 남았죠. 1년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둘이 양자간에 붙었을 경우에는 오차 범위 밖으로 트럼프가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화당 내 헤일리 후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한테 뭐 월가에 큰 손들이 좀 기부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분이 부상해서 그분이 당선이 되면
뭐 좀 나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 초에 뭐 공화당 경선이 있을 텐데 그때도 이 트럼프가 계속 좀 독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쪽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쪽에서 하는 얘기가 공공연히 뭐 전기차 섹터들, 전기차 뭐 이쪽들, 바이든이 한 것들 이거 뒤집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뉴스에 대한 체크들 이런 부분들 좀 곰곰이 해 보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물어보신 거는 49,000원에서 52,000원 사이 팔고 나올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좀 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1차 저항선은 한 48,000원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22평선 자체가 거기에 걸려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이평선입니다. 자, 그리고 122평선 같은 경우도 뭐 종종 저항선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야, 우리 시청자님 47,500원이시면 되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일단 1차로는 뭐 한 48,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 가격을 만약에 뚫어낸다라면 한 52,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뭐 한 48,000원 근처에서 거래량이라든가 수급들 지금 최근 수급은 괜찮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때 한 48,000원 정도 갔을 때 외국인들 매수가 좀 계속 들어오는지 그거 체크해 보시고 이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면 5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만약에 외국인들 수급이 끊겼다 그러면 48,000원 정도에서 팔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48,000원 부근에서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 체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기대치는 낮추자는 전략이고요. 중장기 보유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을 때 2차 전지 관련주의 투자 심리 악영향 끼칠 수 있겠다는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는 48,000원 1차고요. 2차로 이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52,000원 선까지 볼 수 있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 오늘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의 공략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시장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 휴장이었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 블랙 프라이데이 오전장만 합니다. 오전장만 하는데 자, 이 부분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면 그 매출에 대한 집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미국 쪽에서 소비자들은 나 돈 덜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쪽 기관 쪽에서는 아닐걸 더 쓸걸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집계가 되면 미국의 소비 심리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좀 덜 쓰고 돈을 덜 쓰고 그랬다라면 이 소비자들은 시장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장 자체도 지금은 뭐 실업률 뭐 이런 것들 좀 떨어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환호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향후에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표들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그 추세선 상단이요. 추세선 상단이 지금 뭐 현재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선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하락하고 있는 122평선이 걸려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발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고점 있고 자,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고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2530 돌파해 줘야 됩니다. 다음 주에 2530을 돌파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항선 근처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가만히 이렇게 멈춰있는 형국이니까 다음 주 초에 2530포인트 이런 거 돌파 여부를 좀 살펴보시고요. 2530포인트를 돌파를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해 놓고 시장을 그냥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가 지금 위치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이 선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돌파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줬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목소리를 이렇게 만나도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말 잘 편안하게 쉬시고요. 또 월요일에 반가운 그 목소리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